아베가 중도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이시바 시게루는 절대 안 된다. 야당에게 권력을 넘겨줄 수 없다는 기류가 팽배합니다. 아베 지지자들은 아베는 국정에 몰두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병이 악화된 애국 열사를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베를 비판하는 기사와 트윗 등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가 못 이룬 국정 목표를 이어가야 한다는 자민당의 구호도 여론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에 대한 지지도가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안타깝다는 이유로 우익 세력들이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급격하게 변하는 여론도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쏟아진 기사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아베 순국 열사 만들기를 알아봤습니다. 중도 사퇴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평가부터 그동안의 실정에 대한 신랄한 비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의 사퇴와 함께 자민당과 아베 지지자들은 의례적인 외국의 평가를 연일 올리면서 국정 때문에 몸까지 희생한 아베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예의상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도 사퇴, 울먹이는 눈, 떨리는 음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이 천추의 한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항상 사용하던 프롬포터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수정하느라고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아베의 말을 전하면서 진퇴의 말을 회견 직전까지 스스로 고민하느라고 사무국에 넘기지 않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는 최소한의 배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안타까워하는 정말 통상적인 인사말을 계속 보도하면서 아베를 순국 열사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도 적극적으로 유엔에 협조해줬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도 깊은 슬픔을 느낀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전 세계의 선수들이 아베에게 감사해야 하고 있다. 라고 최대의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이 존경하는 정치인, 부지런한 지도자라고 칭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위터에는 아베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아베 총리 고마워요, 아베 총리 수고 많았습니다 라는 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 태어난 일본을 되찾는다는 이 슬로건은 이제 뿌리 깊게 내렸다. 매국 야당과 매국 세력으로부터 일본을 되찾자. 이 세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너희들도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을 해봐라. 아베를 비난하는 녀석들은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없어. 쓰레기야. 병 때문에 갑자기 그만둔 아베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슬프다. 아베, 천천히 푹 쉬세요. 역대 퇴장 8년은 물론이고 C19 재난에서 사상 최초로 140일 연속 근무했다.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한 것에 대해 감사밖에 없다. 오랫동안 신세를 졌다. 아베를 지지하는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총리였다. 라고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론을 불쌍하고 안타까운 아베로 만들어가면서 비판 세력에 대한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정을 위해 몸을 망친 정치 지도자에게 무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기사들이 삭제되고 있으며 사과를 하라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베에 대한 비판은 무례하고 예의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게 만들 작정인 것처럼 보입니다. 입헌민주당의 이시가키 노리코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중요한 순간에 몸을 망치는 버릇이 있다.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인물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베를 총재와 총리 자리에 올린 자민당의 책임도 엄격하게 추궁해야 한다. 그 책임을 물어서 조기 국회 개원을 요구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장 자민당과 아베 지지자들에게서 엄청난 항의가 잇따랐고 트위터에서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민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리코 의원은 아베는 그동안도 계속 건강 불량설이 나왔는데도 자민당에서 아베밖에 없다 라고 했다. 자민당이 회사라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박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에 아픈 사람은 직장에 못 다니고 일을 못하느냐, 환자 아베에 대한 인격 모독이고 무례한 표현이다 라는 항의가 쏟아지면서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노리코 의원은 입헌민주당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신체적 특징과 질병은 취업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질병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라고 사과 트윗을 올립니다. 아베 지지자들이 사과하라,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결국 무릎을 꿇게 만든 것입니다.
아베의 무책임을 지적한 트윗을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비난으로 만들었고 결국 입헌민주당과 노리코 의원의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아베 지지자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발언이나 기사를 올린다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제작한 바 있는 프레지던트 온라인판의 기사가 갑자기 삭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사상 최대 최악의 병약하고 무능한 총리 아베의 말로라는 제목을 가진 기사인데 단 하루 만에 삭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제의 아베나 외교의 아베 같은 말은 이미 다 죽었고 사상 최대 최악의 병약 무능한 총리의 왕관을 쓰고 있는 아베의 모습이 너무 슬프다 라고 지적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마지막 멘트는 아베가 이미 다 말라 불타버린 꼴이라면 더 이상 이 나라를 더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은 명심하기를 바란다입니다. 완전히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입니다. 밑바닥이 드러났으니 딴짓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국정에 힘든 아베에게 할 말이 아니다. 아픈 환자에게 지나친 비난이다. 라는 비난에 결국 삭제가 된 것입니다. 프레지던트에서도 트위터에서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총리의 자질로서 질병만을 따지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목과 일부 내용이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 트윗에도 아베 지지자들은 벌떼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작가가 누구인가? 실존 인물이 아니다. 프레지던트의 조작이다. 편집부에서 여러 명이 공동 집필한 것이다. 작가를 찾아야 한다. 그동안 얼굴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한 작가는 당장 나타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다 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베를 안타깝게 쓰러진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는 자민당과 우익 세력들과 아베 지지자들은 앞으로도 더 활약을 할 것입니다. 팬덤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교토신문은 오늘자 신문에서 아베 정권의 인상 조작에 마지막까지 언론이 가담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의 마지막 회견이 아베 정권의 여러 문제가 과제를 추궁하거나 깊은 내용을 질문하지 못하고 꽃길 회견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관저의 기자클럽은 항상 이렇게 정권의 여론 조작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의 여론 조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아베가 못 이룬 국정 목표를 대를 이어서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포스트 아베들이 줄줄이 나서고 있으면서 아베를 순국열사로 만들 것입니다. 결국 아베 다음에는 또 아베라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급변할 일본 상황과 아베가 사퇴 이후에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모리셔스가 7일 밤 며칠 전 좌초된 일본인 소유의 벌크선 MV 와카시호에서 수톤의 연료가 새어나오기 시작함에 따라 환경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프라빈드 주그노트 모리셔스 총리는 정부가 매우 민감한 곳이라고 밝힌 환경보호지역 인근 청록색 해역의 어두운 색의 기름띠가 확산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돼 환경 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모리셔스는 좌초된 이 선박이 4,000톤 가까운 연료를 싣고 있었으며 선체에 균열이 생겼다고 말했다. 주그노트 총리는 이날 오전 이번 유출이 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인구 약 130만 명이 모리셔스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왔다며 프랑스의 지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리셔스는 좌초된 선박을 다시 바다에 띄울 기술과 전문가가 없어 프랑스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악천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9일 날씨가 더 나빠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카비라마노 모리셔스 환경부 장관은 우리는 환경 위기에 처해 있다며 블루베이 마린 파크 등 유출된 선박 인근의 해역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MV 와카시호는 지난 7월 25일 좌초됐으며 파나마 선적으로 일본 회사 오키해양과 나가시키 해운이 공동 소유지로 등록돼 있다. 좌초 당시 이 벌크선을 중국을 출발해 브라질로 향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좌초가 과실에 의해 일어났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 아프리카의 기후 및 에너지 관리자 해피 칸부는 엄청난 기름이 바다로 새나오고 있다며 블루베이, 푸잉트 데스니, 마허브르 등 자연 그대로의 라군 주변에 서식하는 수천 종의 생물들이 바다 오염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으며 모리셔스의 경제, 식량 안보, 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도의 식용작물 시험 재배 몰래 추진.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에 식용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구상을 몰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수거한 토양에 채소류 등 식용작물을 키우는 실증 실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증시험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 담당자가 현지에서는 식용작물 요망이 있다며 흙을 덮지 않는 방식도 실험하고 흙을 덮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성이 작성한 올해 3월 27일 자마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옥수수, 오이, 양배추, 강낭콩류 등을 제염도에 직접 재배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런 사실은 오시마 게니치 일본 류코쿠대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환경성 문서에서 확인됐다. 제염토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지 않거나 원예 작물이 아닌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환경성이 기존에 밝힌 실증시험 계획과는 다른 것이며 주민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전망했다. 환경성은 방사선량이 1kg에 5,100g 이하인 제염토를 농지 위에 쌓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은 후 작물을 재배하는 제염토 재생 이용 실증 시험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성 담당자는 오염된 흙에 바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이 추진된 것에 관해 지역 관계자와의 협의에서 원전 사고 전에 재배하던 작물을 심고 싶다. 흙을 덮지 않아도 안전한지 알고 싶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실증시험에서 기존의 구상과 다른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시험 재배이기는 하지만 환경성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흙에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을 추진한 배경이나 이를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고 몰래 추진한 것은 여러 논란과 의혹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오시마 교수는 실증시험 방식은 환경성과 일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비공개로 논의하며 꽤 시간이 지난 후 결론의 일부만 공개된다며 당초 방침의 중대한 변화를 일부 참가자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용작물 재배가 주민의 요망이라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실험 계획 변경 경위도 불명확하다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안전을 선언한다는 의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최대 과제는 코로나 대책 간소화 논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1년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대회의 정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대회 조직위원회는 계속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실현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토 도시로 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은 8일 라디오 7788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내년 여름의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존재한다며 내년 7월로 미루어진 대회의 연기, 취소 등의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에 대해 현 시점에서 가정에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와 관객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무관중 경기를 여는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고 관중 문제도 그 안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우토 사무총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내년 3월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바탕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올해 3월 아베 신조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대회 연기를 결정한 뒤 이미 새로운 개최 일정이 정해졌고 조직위의 미션은 그것에 맞춰 선수들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해 취소나 재연기 쪽에는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내년 도쿄 대회의 최대 과제는 코로나 대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올가을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대책 마련에는 일본 정부의 이니셔티브와 더불어 개최 도시인 도쿄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구해 모든 것을 망라하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무톳 사무총장은 경기장 확보 등 내년 대회까지의 준비 상황에 대해선 지난 6월에 IOC 이사회가 대략적인 스케줄을 정리해 공표한 6단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된다며 경기장과 선수촌, 국제방송센터, 메인프레스 센터 등 대회 관련 시설의 경우 2020년 개최 계획상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회 골격의 방향성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간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무톳 사무총장은 지난 6월에 IOC 이사회 후에 종목별 국제연맹 각 국가올림픽위원회 주간 방송사 등 모든 관계자가 한 덩어리가 되어 내년 도쿄올림픽 간소화를 통해 의미 있는 대회로 만든다는 원칙이 공개됐다며 이 원칙에 근거해 간소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무톳 사무총장은 올림픽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제전이라며 올림픽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나라와 지역이 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여자 농구 등 일부 종목에서 논의가 진행됐던 남북 단일팀 참가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 등에서 일제 전범기로 통하는 우길기나 우길기를 표현한 유니폼 등을 경기장으로 반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우길기 디자인은 일본 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 자체가 정치적 주장이나 차별적 내용은 되지 않아 반입 금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일본 정부가 그간 밝혀온 취지의 견해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하시모토 세이코 일본 올림픽상은 우길기가 정치적 의미에서 선전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기장 내의 우길기 반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간 우길기가 19세기 말부터 일제의 아시아 침략 전쟁에 사용된 일본 군대 깃발로 현재도 일본 극우단체들의 외국인 차별과 혐오 시위에 널리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우길기가 올림픽 경기장에서 응원 도구로 사용돼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한국 정부는 특히 지난해 9월 바흐 IOC 위원장 앞으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길기 사용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